왜곡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가공한 가짜뉴스, 온라인을 바탕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악의적인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5.18TV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기념재단에서는 계속 이런 왜곡에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유튜브 채널을 연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주된 생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이제 5.18 기념재단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랄지 법률 등을 통해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선제적 조치로 5.18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특히 네. 이제 SNS나 유튜브, TV를 통해서 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에 따라서 네. 개설을 하게 된 거죠. 가짜 뉴스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콘텐츠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그 중점을 둔 것은 이제 시민의 눈높이입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서울은 물론이고 충남, 부산 이런 등지의 그 사회적 기업하고 협업 형태를 취해서 콘텐츠를 좀 제작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의 왜곡 조작돼서 퍼뜨려지고 있는 것이 가짜 뉴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군에 의한 그 폭동설이란 말이죠. 시민들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지난 5월부터 해당 채널에 5월 관련 영상이 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좀 미미하다, 아쉽다라는 평이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기업과 협업 형태를 통해서 SNS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그 TV를 봐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콘텐츠를 여러 가지 이제 재미도 있게 구성을 해서 전달할 생각입니다.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그렇죠. 우리 5.18 역사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습니다. 구성을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이나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대목인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를테면 시민들의 고백과 증언, 특히 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군인들의 적극적인 증언이 지금 필요하죠. 그런 실체적 증언을 통해서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그 진실을 밝혀나가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회에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운동장이잖아요. 지금 반칙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좀 퇴출시켜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촉구를 해서 하루빨리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거마저 안 된다면 결국에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되어서 조사를 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방법으로 이제 또 다른 진상규명을 착수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고요. 이런 과정 역시 모두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그리고 아울러 그 집권 여당이든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한 3월에서 6월까지 잠시 뜨거웠다가 다시 우리만의 5.18이 되는 듯한 이런 반복적인 자세가 참 아쉬운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또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간곡하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